안녕하세요. 뉴저지 부동산쌤 리얼터 리처드 최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집값이 쌀 때 사야 할까요? 아니면 금리가 쌀 때 사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우리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에서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는 금리가 내리면 집을 사는 사람이 많아져서 집값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집을 사는 사람이 줄어서 집값이 내릴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최근 몇 년간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도 집값은 폭등했죠.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이 단순히 부동산 시장만을 고려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 경제성장률, 실업률, 임금 상승률 등 복합적인 경제 지표를 모두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는 금리 상승이 보통 경제성장, 임금 상승과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더 비싼 집을 살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집값 상승을 뒷받침하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인플레이션과 집값 상승률 사이의 상관관계가 금리와 집값 사이의 상관관계보다 훨씬 강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현금보다는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50만 달러짜리 집을 7% 모기지 금리로 사는 경우와, 두 번째, 60만 달러짜리 집을 5% 모기지 금리로 사는 경우, 이걸 보면 두 번째 상황이 더 좋아 보이실 겁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이자 부담이 적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이고 바꿀 수 없는 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우리가 내릴 결론의 핵심입니다. 집값은 한번 정해지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50만 달러에 산 집은 영원히 50만 달러에 산 집입니다. 하지만 모기지 금리는 어떨까요? 리파이낸싱, 재융자를 통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업계에는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Date the rate, marry the house. 금리와는 데이트하고 집과 결혼해라.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말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데이트는 언제든지 상대를 바꿀 수 있지만 결혼은 평생을 함께하는 약속이죠. 마찬가지로 모기지 금리는 데이트 상대처럼 나중에 더 좋은 조건이 나오면 리파이낸싱을 통해 갈아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은 결혼 상대처럼 한 번 선택하면 그 위치와 특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을 고를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하고 금리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 왜 집값이 더 중요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운 페이먼트를 보겠습니다. 50만 달러짜리 집을 사려면 20% 다운 페이먼트로 1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60만 달러 집이라면 12만 달러가 필요하죠. 겨우 2만 달러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첫 집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 2만 달러가 정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월 상환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50만 달러 집을 7% 금리로 하면 월 2,661달러, 60만 달러짜리 집을 5% 금리로 하면 월 2,577달러가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전히 두 번째 옵션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계산이 남아 있습니다. 1년이나 2년 후에 금리가 5%로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죠. 첫 번째 경우 50만 달러짜리 집에 리파이낸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운페이 20% 빼고 40만 달러를 융자했으니 40만 달러를 5% 금리로 재융자 받으면 월 상환액이 2,147달러가 됩니다. 이제 비교해 보도록 하죠. 처음에 60만 달러 집을 5% 금리로 산 경우 월 2,577달러라고 했죠. 50만 달러 집을 7%로 사서 5%로 리파이낸싱 한 경우에는 월 2,147달러가 됩니다. 월 430달러, 연간 5,160달러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집값이 살 때 사는 게 좋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말 금리가 떨어질까요? 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 역사적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1971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모기지 금리의 평균은 약 7.7%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로 2021년경 2에서 3% 초저금리는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부양을 위해 인위적으로 낮춘 비정상적인 수준이었죠. 현재의 6에서 7% 금리는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범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조절을 위해 금리를 지속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과열이 되면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내립니다. 이는 경제 운영의 기본 원리이죠. 따라서 현재의 높은 금리가 영원히 계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가 가장 좋은 타이밍일까를 고민하시는데 사실 이는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2년 초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이 모기지 금리가 3%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이자가 7.8%까지 올라갔죠.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집값 폭락을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 예측의 한계입니다.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하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더 비싼 가격에 집을 사야 했습니다. 특히 뉴저지의 경우 집값이 30% 이상 올랐거든요.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무조건 저렴한 집을 우선 신경 쓰도록 하세요. 다운 페이먼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높은 금리는 나중에 해결할 수 있지만 당장 돈이 부족해서 집을 못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산이 충분하신 분들도 여전히 저렴한 집이 유리합니다. 같은 동네에서 더 저렴한 집을 사서 나중에 리파이낸싱 기회를 기다리거나 절약한 돈으로 다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첫 집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저렴한 집을 추천합니다. 첫 집은 보통 평생 살 집이 아니잖아요. 5년이나 7년 후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시라면 처음에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투자용 부동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집값을 우선해야 합니다. 임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 구입 가격이 낮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뉴저지에서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발견한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포트리, 팰리세이드 파크, 레오니아, 클로스터, 데마러스 같은 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수한 학군, 편리한 한인 상권, 그리고 맨해튼으로의 뛰어난 접근성입니다. 이런 지역들의 놀라운 특징은 모기지 금리와 관계없이 집값이 내려간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승했죠. 왜 그럴까요? 구조적인 장점 때문입니다. 학군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고 맨해튼과의 거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한인 상권도 이미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분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오늘이 가장 싼 날입니다. 라고요. 리파이낸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제 리파이낸싱을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현재 금리보다 1.5에서 2% 이상 떨어졌을 때 고려해 보도록 하세요. 그 이하의 차이로는 수수료를 고려했을 때 큰 이득이 없습니다. 비용은 대출 금액의 2%에서 5% 정도입니다. 30만 달러 대출이라면 6천 달러에서 15,000달러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래서 충분한 금리 차이가 있을 때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여러 렌더들과 관계를 구축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값이 쌀 때 사는 것이 모기지 금리가 쌀 때 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이유는 집값은 바꿀 수 없지만 금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저렴한 집은 다운 페이먼트 부담이 적습니다. 리파이낸싱을 통해 상환 조건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제 실행 계획을 세볼까요? 현재 예산 범위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집을 찾으세요. 금리는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세요. 그리고 향후 1, 2년 내에 금리가 2% 이상 떨어지면 리파이낸싱을 검토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선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뉴저지 부동산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